기존에는 출제는 여기에 집중이 됐어요. 그런데 향후 출제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2022년에 판결이 최초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기출지문 보면 구제수단을 많이 묻습니다. 그럼 딱 문제 내기 좋아요. 최근에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내용이고, 그리고 출제 경향이 또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언젠가는 꼭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 소유자 A는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A, 갑, 을. 근데 이게 위조예요. 이게 위조면 등기를 못하죠. 그럼 진정한 소유자는 A잖아요. 그럼 A는 을과 갑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여기 참 매매였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을이 등급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을이 소유자가 되고, 종전에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되지 않았죠. 진정한 소유자는 A였는데 뭐가? 법률의 규정, 등급이 취득시효 완성이란 법률의 규정 요건을 갖추면서 을이 소유자가 됐고, 그 결과 A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A는 더 이상 이 목적물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구제수단이 있어야겠죠. 그럼 누굴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갑이겠죠. 위조라는 나쁜 짓을, 위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위조를 했다는 점에 포인트를 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을로부터 뭘 받겠죠? 매매대금을 수령했을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이 위조를 했다는 점, 아니면 매매대금을 을로부터 수령했던 것에 포인트를 두고서 구제 방안을 생각할 겁니다. 먼저 위조를 했을 때, 위조는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권리구제 수단을 하면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였죠?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소유자 지위에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아니면 딱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예요. 불법행위에 기초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요건이 뭐죠? 고의 과실이라는 기책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내용은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어떤 게 쟁점이 되는 정도만 기억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위법한 행위가 뭐예요? 위조행위잖아요. 그렇죠? 갑이 A의 명의를 모용한 게, 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모용하는 겁니다. 그게 위조입니다. 그거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입니다. 손해는 뭘까요? 지금 A의 위조 행위, 갑의 위조 행위로 A가 어떤 손해를 받았죠? 소유권을 잃었잖아요. 손해는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위법한 행위로. 이런 위조 행위가 없었으면 을이 등급의 취득시효가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무권리자 갑의 위법행위와 A의 소유권 상실, 이건 손해예요. 소유권 상실이 손해잖아요. 인과관계 인정됐으니까 쟁점이 있는데 인정이 된다. 따라서 A는 누구 상대로? 위조를 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가 기존에 2008년도 판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가 이제 되냐면 위조행위에 이제 포인트 준 게 이제 불법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번에는 뭐에 관심을 뒀냐면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보니까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매매대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실익이 뭐냐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보다 그때 나오는 손해보다 이 매매대금이 더 큰 경우예요. 이 손해보다
손해 금액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해보다 매매대금 경우에 더 실익이 있겠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문제될 때 그 경우입니다.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그 불법행위 시부터 10년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10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익은. 그거는 이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매매대금 한 거예요. 그럼 이 매매대금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어떻게 할 거지? 근데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뭐죠?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이득은 뭐죠? 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봐야 돼요.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으로써 A가 받는 손해가 이겁니까? 뭘까요? 지금 A가 갑을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손해를 주장해야 하잖아요. 너는 이득 얻고 나는 손해를 봤다. 그럼 손해는 뭐죠? 소유권 상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매매계약이잖아요. 위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득을 얻은 건 뭐였어요? 매매계약을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쟁점이 됐어요. 과연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없이 이득 얻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인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매매대금은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에요. 근데 갑을 매매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거든요. 근데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해요. 이 사람은 A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또 타인 권리 매매인데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성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득과 이 사람 손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또 캐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매매로 얻은 이득은 매매대금인데 손해는 소유권 상실이 이 매매계약 체결로 해서 소유권이 손해가 본 게 아니에요. 이득이 지금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도 이 매매계약 기초한 것이었는데 소유권 상실은 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뭐였죠? 등급이 취득시효 완성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된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결과만 아십시오. 그래서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그게 답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득, 매매대금 손해, 소유권 상실. 손해는 이제 소유권 상실일 겁니다. 근데 이득과 손해 상실은 인과관계가 돼요. 즉 이득을 얻는 것은 매매계약이었어요. 그럼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상실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득을 취득한 원인인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은 A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원칙 기억하십시오. A, 갑, 을 있을 때 원칙은 위조가 되면 비록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서 갑 명의 등기하더라도 또 등기 효력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데 을에게 등급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상실되는 거지 이 매매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여전히 A가 소유자므로 손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을이 245조 2항에 따라 즉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소유자 A는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소유권 상실은 이 사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라 뭐 때문에 245조 2항에 따른 등급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것 때문에 이득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22년. 따라서 원소유자 A는 무굴라자인 갑, 유죄자에게 부당이득의 이유로 매매 등 상당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포인트입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당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 근데 고의가실이 쟁점이 되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위법행위도 위조는 위법행위예요. 나쁜 짓이다. 결국은 손해가 발생하는데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했을 때 상당한 관계가
위조를 했기 때문에 등급이 취득시효가 가능한 거잖아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뭘 갖고 지금 뭐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는 위조행위예요. 갑과 의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장사는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은 뭘 본다? 갑이 을과 매매를 체결해서 매매대금 수령은 자체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위조에 지금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이득이 매매대금이고, 그럼 손해는 뭐예요? 소유권 상실인데 이 소유권 상실이 매매계약에서 이득을 얻은가 반대 이득을 얻은가 동시에 그 이득의 원인으로 이득을 얻게 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과 손해의 상당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득의 원인이 되는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득은 매매계약이지만 소유권 상실은 손해는 등기부 취득시효잖아요. 그래서 상당관계 인과관계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포인트를 가서 강조 드립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서 결론을 하십시오. 근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또 복습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페이지 109페이지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패턴에서 뭘 하는 게 되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요 예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처분행위의 추인의 효과, 그리고 권리자와 무권리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안. 그때도 똑같이 부당이득 불법행위 했었습니다. 이제 수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109예요. 근데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권리자가 추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급이 취득시 완성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권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소유권을 상실한 겁니다. 추인행위는 권리자가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고, 등기부 취득시 완성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 요건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차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수단에서 달라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입니다.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페이지 109쪽 있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있는 경우에 권리구제수단, 그리고 무권리자 처분행위 이후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경우에 권리구제인데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있을 때,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차이점은 뭐다? 권리자의 의사표시잖아. 이거는 추인은요.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이 경우는요. 권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에서 다른 결론이 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불법행위는 가능합니다. 불법행위가 뭐였죠? 위조행위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고, 그런 말미암아 소유권을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추인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위조이기 때문에 갑과 을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추인을 했잖아요. 위조가 있지만 권리자의 추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유권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위조와 소유권 상실의 인과관계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못해요.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반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는요. 자, 여기서는 이득은 매매대금 계약 상당히 이득이 똑같아. 이득,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득을 얻게 된 매매계약의 기초에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어요.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이 사람이 매매대금 처분행위를 지금 인정한 거잖아요. 추인을 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게 합니다. 근데 그 처분행위의 추인이 위조자인 갑이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까지 보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대리랑 비슷한 구조로 봐야 돼요. 이 자체를 보게 되면 혼동 올 수 있는데,
무권리전 처분의 추이는 법 규정이 없는데 뭐란다?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추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본인 당사자가 무권대리할 때 무권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법률행위 효과도 누가 되죠? 본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경제적인 효과도 본인에게 갑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무권리자가 그 처분에 있던 매매 대금 수령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없이 취득하는 것이 된다 해서 청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표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요거는 왜냐면 권리구제 수단에서 묻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표를 나눈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해제조건, 정지조건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됐죠? XX00. 그럼 어떻게 온다? 하나만 외우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등불,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인정된다. 나머지는 안 될 테니까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제조건, 정지조건도 이렇게 X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A의 구제수단 누굴 상대로 한다? 위조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취득시에서는 정리를 하게 되면 중복보존등기에서 무효인 중복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등급이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가 하나. 두 번째는 뭐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복수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따로 당겨서 양도할 수 없고 소유권을 넘기는데 물권적 청구권만 남길 수도 없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한 세트 다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운명이다. 그리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전보배상 청구권도 할 수 없다.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해서는 위조자를 상대로 해서 등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든 발화 청구권은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할 게 딱 명확해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잘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파트 아닙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